이 그림은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스프링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spring.io 있죠. 거기에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림을 그냥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 그림하고요. 이 그림하고 제가 그렸었던 그림 기억 아마 나실 거예요. 그거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네. 클라이언트 그림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림 그렸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컨트롤러 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가고 그 다음에 DAO에서 DB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부터 쭉 따라가 볼게요.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링크를 클릭을 하거나 폼의 양식을 채워서 전송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리퀘스트가 웹서버로 전송이 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여기가 전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이쪽이 전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고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비즈니스 로직까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퀘스트를 가면 제일 처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웹.xml에서 서블릿이라고 하는 설정되어 있었던 클래스 이름이었어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었던 그죠?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일종의 HTTP 서블릿을 상속받는 클래스인 거예요. 얘가 프론트 컨트롤러. 여기까지가 프론트 컨트롤러고요. 이 프론트 컨트롤러는 자기가 전달받은 리퀘스트를 위임을 합니다. 컨트롤러한테 위임, 델리게이션을 해요. 그러려면 A라고 하는 리퀘스트는 어떤 컨트롤러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B라고 하는 리퀘스트는 어떤 컨트롤러가 처리해야 되는지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위임을 해주려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찾아서 위임을 해주려면 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어야 리퀘스트를 위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느냐 하면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디스패처 서블릿은요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 안에는 주소가 있잖아요. 리퀘스트 안에는 요청 주소, 요청 URL이 있고 그 다음에 요청 메서드가 있잖아요.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요청 메서드가 있죠. 그렇죠? 이 URL과 get이 리퀘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리퀘스트를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객체한테 줘서 컨트롤러가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그럼 컨트롤러가 누구다 하고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그 핸들러한테 리퀘스트를 위임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얘를 우리가 핸들러 매핑을 우리가 직접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JSP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거 직접 매핑해줬죠. 그렇죠? 루트는 메인 컨트롤러가, 루트 보드에 어쩌고 저쩌고는 무슨 컨트롤러가, 루트 유저의 무슨 거는 무슨 컨트롤러가 하고 우리가 직접 맵에다가 매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그걸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해야 돼요. 어디선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어디선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XML 또는 annotation이에요.
XML과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웹.xml을 보면 프론트 컨트롤러는 디스패처 서블릿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은 서블릿 컨텍스트.xml을 참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디스패처 서블릿은 앱 서블릿, 애플리케이션 서블릿, XML을 참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XML을 열어보면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고 한 태그가 있었죠. 어노테이션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홈 컨트롤러라고 한 클래스 보여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어노테이션으로 클래스 이름 앞에 컨트롤러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메서드를 보면 URL 매핑, 그 다음에 메서드 매핑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XML 파일과 어노테이션을 보고서 리퀘스트의 주소와 리퀘스트의 그 요청 방법, 메서드를 보면 컨트롤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를 호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소스 코드로 보면은요. 여기까지만 소스 코드로 보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브라우저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죠? 루트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get 방식이에요. 그죠? get 방식.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를 다 뒤져요. 근데 모든 클래스를 다 뒤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시작이 될 때 컨트롤러라고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클래스들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어노테이션이 안 붙어있는 녀석들은 그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곳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녀석들은 핸들러 매핑에 등록이 되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얘만 써주면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또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냐면 어노테이션 드리븐 무슨 파일? 서블릿 컨텍스트.xml 거기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노테이션 사용하고 있네. 그리고 컨트롤러는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네. 요거 보고서 아예 웹서버가 시작할 때부터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시작할 때부터 이 객체는 생성돼서 컨트롤러에 매핑이 되어 끝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청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웹서버가 실행되는 상태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 컨트롤러들을 다 뒤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 매핑이 되어 있죠.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또 있는 거예요. 루트라고 하는 요청 주소를 처리할 거야. 그 다음에 메서드는 get 방식만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 메서드가 서블릿 클래스의 doget과 같은 메서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처리하는 서블릿 클래스의 doget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개 변수가 파라미터가 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는 아닌 거죠. 아닌 거고. 어찌됐든 얘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리턴을 해줘요. 컨트롤러 클래스가 리턴을 했죠. 자, 그림을 볼게요. 아까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리퀘스트가 오면 URL과 요청 방식을 보고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그죠? 호출하니까
뭐 뒤쪽에서 백엔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컨트롤러가 문자열 하나를 리턴했잖아요. 그죠? 문자열 하나를 리턴하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모델과 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델과 뷰라고 하는 게 여기에 또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일단 컨트롤러가 리턴해준 값을 가지고서 모델과 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뷰의 이름을 가지고서 뷰 리졸버가 뷰를 찾아서 서블릿한테 줘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보여드릴까요? 서블릿 컨텍스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서블릿 컨텍스트 XML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은 여기 있는 파일 지금 보고 있으신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뷰 리졸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사용할 거야 라고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두사와 전미사가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이 메서드가 문자열을 리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컨트롤러가 리턴을 해주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뷰 리졸버한테 물어봐서 뷰를 찾는다. 이 과정이 뭐냐면 이 과정이 다른 게 아니라 소스 코드에서 보면 이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문자열을 리턴을 했고 문자열이 누구한테 리턴이 되는 거냐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그 서블릿 클래스한테 이 문자열이 리턴이 되는 거고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서블릿 컨텍스트 XML에 뷰 리졸버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클래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클래스는 그냥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아, 얘가 뷰야 하고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메서드가 문자열을 리턴하면 이 리턴된 문자열이 누구한테 가냐면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가는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은 자기 환경 설정 파일이 있잖아요. 환경 설정 파일을 보니까 뷰 리졸버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뷰 리졸버라고 하는 녀석이 웹 INF 밑에 뷰 밑에 JSP라고 하면서 문자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뷰야 하고 문자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그림에서 보면 이런 그림인 거죠. 여기까지의 과정인 거예요. 메서드 호출했고 메서드가 문자열을 리턴했고 여기서 뷰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얘가 리턴해준 문자열. 그러면 그 문자열을 가지고서 JSP 무슨 폴더 밑에 있는 JSP인지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JSP를 포워드를 할 수가 있어요. JSP한테 포워드를 할 수가 있어요. 뭘 실었어요? 근데 모델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에 말은 없지만 request.setAttribute가 된 거예요.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가 request.setAttribute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코드에서 이 코드가 뭔지 볼까요? 메서드를 보시면 돼요. 메서드에서 무엇을 모델에다가 넣었는지를 보시면 돼요. home.jsp를 볼게요. 홈 컨트롤러를 볼게요. 홈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를 보시면 변수를 하나 파라미터가 선언되어 있는데 모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모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선언되어 있고 얘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모델에 add attribute를 하고 있어요. 모델에 add attribute를 하고 있는데
이름은 뭐냐면 서버 타임. 서버 타임. 그리고 여기 문자열은 얘예요. 그죠? 얘고 얘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현재 시간이죠. 서버의 현재 시간을 데이트 타임, 데이트 포맷 롱. 그다음 데이트 요것도 데이트 타임, 데이트 포맷 롱이네요. 아 이게 왜 두 개가 들어가지? 앞에 거는 뭐고? 하나는 날짜고 하나는 타임이네요. 그죠? 날짜 앞에 있는 건 타임이고 데이트고 뒤쪽에 있는 건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연, 월, 일 길게 써주고 시, 분, 초 길게 써주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게 문자열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모델에다 실었어요. 자, 이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가 그림에서 보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서블릿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JSP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JSP. 우리가 테이블 그리기 위해서 보드 테이블 그리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 검색했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 검색했었죠. 그 어레이 리스트를 JSP한테 주기 위해서 무슨 일 했었죠? 기억나세요? 컨트롤러에서 무슨 일 했었는지? 컨트롤러에서는 리퀘스트를 직접 이용을 했었어요. 리퀘스트에다가 add attribute. 그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 심어준 어레이 리스트가 리퀘스트에 포함이 돼서 리퀘스트에서 JSP까지 전달이 됐었죠. 포워드가 됐었죠. 그래서 JSP가 테이블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면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모델.add attribute가 결국은 request.add attribute랑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JSP까지 갔단 말이에요. JSP까지 갔죠. 맞죠? 그럼 JSP는 이게 JSP죠. 여기에 EL이 있죠. EL이 동작 원리 말씀드렸죠. EL은 페이지에서 검색하고 페이지에 변수가 없으면 리퀘스트에서 검색하고 리퀘스트에서 변수가 없으면 세션에서 검색하고 세션에도 변수가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서버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get attribute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두 번째에는 리퀘스트에서, 세 번째에는 세션에서. 차례대로 get attribute를 하다가 먼저 찾으면 그 찾아진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얘가 시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서버에서 이렇게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렇게 연, 월, 일 길게 요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오전, 오후 포함해서 시, 분, 초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컨트롤러에서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를 한 거예요. 모델에다가. 그리고 그냥 JSP만 return 해버린 거예요. 이름만. 뭐 웹, INF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름만 딱 리턴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훨씬 코딩하는 양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만약에 컨트롤러한테 죄송합니다. JSP한테 뷰한테 어떤 데이터를 줘서 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싶으면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파라미터에다가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 데이터들.
원하는 데이터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넣어준 데이터가 뭐 add attribute 이렇게 한 데이터가 클라이언트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JSP 포함이 돼서. 한번 여기를 조금 수정을 좀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그 로그를 출력할 때는 스프링에서 로그를 출력을 할 때는요. sysout 사용 안 하고 요거 사용할 겁니다. 이게 그 log4j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용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용하시면 뭐 info냐 아니면 워닝이냐 에러냐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출력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단순하게 출력된 여기 있는 출력 내용만이 아니라 뭐 어떤 클래스에서 호출이 된 건지 뭐 이런 것들까지 자동으로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문자열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출력 내용이고요. 이게 출력 내용이고 근데 그 출력 내용 앞에 다른 내용들이 더 있죠. 이건 인포메이션이다. 그 다음에 무슨 클래스에서 호출이 됐다. 이런 게 자동으로 추가로 더 출력이 돼요. 그래서 로거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을 출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얘는 위쪽에 변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private static final로 로거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져 있고 로거 팩토리 get 로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클래스 이름을 딱 줘요. 클래스 이름을 딱 주면 얘가 출력할 때 이 클래스 이름까지 포함시켜서 출력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요거 이용할 거고요. 자, 날짜만 넣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모델 add attribute 이름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주시면 돼요. 이름은 이렇게 할까요? 뭐 유저, 네임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한글로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오쌤 이렇게 한번 해보죠. add attribute는 문서를 보시면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문자열로 그 속성의 이름을 쓰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value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파라미터가 오브젝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타입이든 다 넣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뭐 보드를 넣어도 되고 유저를 넣어도 되고 어레이 리스트를 넣어도 되고 뭐 인트를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객체까지 전달될지 JSP까지 전달될지 모르니까 두 번째가 오브젝트인 거예요. 대신에 이름은 문자열인 거죠. 변수 이름이니까 변수 이름은 문자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dd attribute는 항상 첫 번째 아규먼트가 문자열, 두 번째는 문자열일 수도 있고 인티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클래스 객체일 수도 있고 리스트나 배열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얘를 그러면 이런 이름으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면 얘가 어디까지 전달된다? 홈이라고 하는 JSP까지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홈이라고 하는 JSP까지 전달된다. 자, 그러면 홈.jsp 가셔서 여기 hello world 이렇게 돼 있죠. p 이렇게 돼 있죠. 이 밑에다가 하나 더 넣을까요? 이렇게 p.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대문자 p로 써져 있죠. 이거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예. HTML 태그는 전부 다 소문자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보낼 때 어떻게 보냈죠? 달러 하고 보냈죠. 유저 네임 이렇게 보냈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까지 될까요? 이렇게.
자, 이제 새로 고침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죠? 쉽지 않아요? 안 쉬운가요? 흘러가는 흐름은 모르겠지만 흘러가는 흐름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MVC에서 했었던 그 패턴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그려진 것 뿐이에요. 네. 리퀘스트가 온다.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있다. 그게 어떤 컨트롤러를 불러야 될지 찾는다. 찾았잖아요. 우리는 찾았잖아요. 그죠? 맵에 들어있는 거 키값으로 찾았잖아요. 찾았으면 얘가 백엔드 작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준다. 이때 뭐 화면에 어레이 리스트, 테이블을 그려야 되면 리스트를 리퀘스트에다가 add attribute를 하고 로그인 정보면 세션에다가 add attribute를 하고 등등등의 일을 얘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가면 JSP 찾아서 JSP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죠. 리스트나 배열을 가지고서 테이블을 그려라. 아니면 뭐 문자열을 가지고서 문자열을 표현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JSP가 동적으로 HTML을 쭉 만들어내겠죠. 그 리스판스가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 그림 보시면 우리가 했었던 거랑 똑같은 그림인 거죠. 중간에 뭐 이런 게 있어가 더 들어간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라고 했었던 게 이 그림도 사실 별게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닌 겁니다. 이게 제가 그렸던 그림이고 그거 조금 다르게 그린 거죠. 네. 제가 그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보여줬던 그림에는 요 프론트 컨트롤러가 그림이 없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프론트 컨트롤러 넣어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리퀘스트 온다. 리퀘스트를 컨트롤러한테 간다. 서비스 DAO 호출해서 DB까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모델이 뷰한테 가고 뷰가 JSP로 그 리턴이 뷰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고 저희가 데이터 소스라고 썼던 부분들 있었죠. 그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부분을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데이터 소스, 다시 얘기하면 커넥션 풀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커넥션 풀을 조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준 게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그런 또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거는 스프링에 다시 붙여야 돼.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앞에서 그린 그림을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요청이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온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한테 위임한다. 그게 그 홈 컨트롤러 좀 잡아. 컨트롤러는 서비스는 DAO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하고 DAO가 리턴하면 서비스는 컨트롤러한테 리턴하고 컨트롤러는 그 모델 객체를 이용해서 뷰한테 전달합니다. 그리고 뷰가 화면을 그려준다. 사실은 말로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조가 지금 여기서는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 그리고 home.jsp라고 하는 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얘가 무엇인가를 상속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클래스예요. 메서드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메서드도 반드시 뭐 스트링을 리턴해라 라고 하는 제약사항 없어요. 제가 프론트 컨트롤러 모델로 그 JSP에서 만들 때에는 그 제약사항 한 가지는 줬죠. 그렇죠? 컨트롤러 클래스는
반드시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제약사항 한 가지를 줬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그 제약마저도 없어요. 그런 제약마저도 없고 정말 진짜 만들고 싶은 대로 메서드 만들면 돼요. 메서드 이름 뭐라고 만들든 상관없고 메서드의 리턴 타임 뭐라고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매개 변수 뭘로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컨트롤러 메서드가 리퀘스트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파라미터로 리퀘스트를 선언해 버리면 되고요. 컨트롤러 메서드가 리스판스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리스판스를 선언해 버리면 돼요. 지금 이 컨트롤러 메서드는 리퀘스트나 리스판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여서 그런 파라미터들은 선언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그 뷰까지 전달되는 데이터들은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모델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변수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로 선언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를 누가 호출해 줄까요?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 누가 호출할까요?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설명을 드렸는데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누가 호출하죠?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림을 볼까요?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누가 호출하죠? 자, 이 그림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6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홈 컨트롤러는 몇 번이에요? 홈 컨트롤러 점 자바라고 하는 그 자바 클래스는 몇 번이에요? 예, 4번. 그러면 그 4번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건 누구? 디스패처 서블릿. 얘는 웹.xml에 설정되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웹.xml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서블릿 하나밖에 없다. 설정하고 있잖아요. 리퀘스트가 들어왔어요. 루트, 겟방식 하고 리퀘스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이 홈 컨트롤러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매핑되어 있는 거 어떻게 찾아요? 너무 지저분하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를 호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어서 어노테이션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매핑을 찾는 거예요.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 어노테이션 정보들을 메모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객체가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그 요청 방식이 있으면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너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 있으니까 그거 호출해 라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홈은 누가 호출하는지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로케일이라고 하는 변수와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넣어주는 거는 누구예요? 똑같은 질문 아닌가요? 누가 호출한다 그랬어요? 호출하는 사람이 호출할 때 메서드에다가 아규먼트를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디스패처 서블릿이 넣어주는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 지금까지 이제는 그 여러분들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스프링을 하실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만드실 때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이 정확하게는 뭐 디스패처 서블릿이 데이터를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메서드를 만드시면 돼요. 앞으로는. 컨트롤러에서 뷰어한테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모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모델이라고 파라미터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모델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전달받은 모델에다가 뷰어한테 보여줄 데이터들을 애드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서 메서드를 리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리턴하면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갈 거잖아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델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넣어주는 것도 디스패처 서블릿이고 얘가 되돌아가는 것도 디스패처 서블릿이란 말이에요. 그럼 서블릿이 JSP한테 얘네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서블릿한테 컨트롤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해. 아니면 뭐 뷰가 필요해. 이렇게 파라미터에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에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 넣어줘요. 물론 모든 거를 다 넣어주진 못하지만 대부분 다 넣어줘요.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줘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모델, 가장 대표적인 게 모델이에요. 모델. 그걸 가지고서 백엔드 작업을 여기서 해요. 컨트롤러가. 서비스 호출하고 DA 호출하고 어레이 리스트 만들고 이런 작업들. 뭐 세션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떤 JSP로 갈지를 리턴만 해주면 돼요. 되게 신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뭐라고 선언하든 리턴 타입을 뭐라고 선언하든 파라미터를 뭐라고 선언하든 상관없이 동작을 해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home.jsp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죄송합니다. 가로선 하나 넣을게요. 가로선 하나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까요? UN unordered 리스트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li 리스트 아이템을 만들게요. 리스트 아이템 안에다가 메뉴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리스트 아이템 앵커 태그. 그럼 앵커 클릭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를요. 샘플 1번이라고 할게요. 샘플 1번. 그럼 이동해야 될 위치가 있겠죠. 똑같이 샘플 1이라고 할게요. 요청 주소에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공백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대시로 연결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다 붙여버리거나. 자, 요만큼을 복사를 하시고요.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요청 주소는 샘플 2, 여기도 샘플 2.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되셨죠? 자, 그리고 JSP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제 밑에 링크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클릭해보죠. 클릭해보면 샘플 1번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 컨텍스트 루트 뒤쪽부터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샘플 1번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버가 리소스를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녀석을 못 찾는데 컨트롤러 없다는 얘기예요. 컨트롤러 없다는 얘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만 더 바뀌었어요? 여기 주소만 샘플2라고 바뀌었죠. 쟤네들을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만들어 주는데 제가 어디다 만들 거냐면 패키지 새로 하나 하고서 만들게요. src 메인 자바 밑에서요. src 메인 자바 밑에서 새로운 패키지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만들 거냐면 컨트롤러. src 메인 자바 밑에서 edu.spring.ex 1번 하나 더 한 단계를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기를 컨트롤러 하고서 만들게요. 패키지 이름만 주시고요. 이름만 주시고 피니쉬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만드셨으면 그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샘플 컨트롤러. src 메인 자바 밑에서 패키지는 edu.spring.ex 1번. 이게 프로젝트 아티팩트 아이디죠.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었고 샘플 컨트롤러라고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피니쉬. 자, 보시면 정말 이 클래스는요. 이 클래스는 아주 단순한 자바 클래스예요. 퍼블릭, 클래스, 샘플, 컨트롤러. 그죠? 정말 단순한 클래스 아닌가요? 심지어 멤버 변수도 없고 멤버 메서드도 없는 정말 단순한 클래스. 자, 얘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조라고 불러요. 포조.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조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포조를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간단한 오래된 자바 객체를 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약간 뭐 객체 지향적으로 얘를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는 상속받는 클래스도 없고 구현하는 인터페이스도 없는 상속받는 클래스도 없고 구현하는 인터페이스도 없는 아주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자바 클래스를 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한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상속을 받는 이유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내가 어떤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쓰다가 특정 몇 개만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오버라이드 바꿔서 사용하거나 그게 상속의 목적이에요. 인터페이스는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라. 약속해놓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시키는 거죠. 강제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클래스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메서드를 리턴 타입 이렇게, 매개 변수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포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멤버 변수 마음대로 선언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메서드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조예요. 포조.
자, 여기에서 그 로그를 사용하려고 해볼게요. 로그 사용하려고 private. 자, 이 코드는 제가 그 홈 컨트롤러 자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private static final logger.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로거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로거는요. SLF4J를 이용할 거예요. SLF4J. 저기 임포트를 잘 하셔야 돼요. 얘를 임포트를 할 거고요. 변수 이름 로거라고 할게요. 얘를 만드시는 방법은 로거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똑같은 org slf4j 밑에 로거 팩토리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 get logge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get logger가 있죠. 메서드가 3개가 오버로딩 되어 있어요. 오버로딩 되어 있고 클래스 이름에서 메서드 직접 호출하니까 전부 다 스태틱 메서드예요. 스태틱 메서드. 클래스 이름 주면 된대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클래스 이름이 샘플, 콘트, 롤러죠? 점 클래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로거라고 하는 거를 로그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로그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 퍼블릭 문자열 리턴하는 샘플 테스트 1번이라고 할게요. 테스트 샘플 1이라고 할까요? 테스트 샘플 1.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됐어. 뭔가 리턴해야 되겠죠. 리턴 여기에 샘플 1번 이렇게 리턴할게요. 그냥 정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라미터 아무것도 선언 안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 선언하고 그렇죠? 자, 로그 출력할게요. 로거.info라고 하는 메서드 이용할게요. 로거.info. 자, 메서드 이름을 여기다 써주도록 할게요. 테스트 샘플 1번. 자, 클래스로는 뭐 이것만 있어도 완벽한 클래스가 돼요. 이것만 있어도 완벽한 클래스가 되죠.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드 해라라고 하는 제약사항도 없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라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시면 돼요. 스트링을 리턴하는 클래스로 만들고 싶으시면 스트링 아무거나 하나 리턴하면 되는 거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메서드를 만들고 싶으시면 그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메서드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public.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메서드 void. 그죠? 테스트, 샘플 2번. 그냥 이것만 해도 완벽한 메서드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만 해도. 그쵸?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도 되니까. 로그만 출력해 볼게요. 로그.info. 를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메서드 이름. 샘플 2번이죠. 됐다. 자, 이렇게 포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포조를 만들었는데 얘를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메서드들을 호출하려면 객체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한 다음에 그 주소에서 얘네들을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코드가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생성자 호출하는 코드 없고 그 다음에 메서드 호출하는 코드도 없어요.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그죠? 실행이 안 되죠. 네, 여기 있는 메서드들이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XML에 이런 말이 있어요. XML에 어떤 말이 있냐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니셜라이즈가 될 때 이런 XML 파일을 볼 거야 라고 되어 있고 네, 이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는 web.xml입니다. web.xml 파일을 보시면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는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앱 서블릿이라고 하는 서블릿이 있는데
앱 서블릿은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디스패처 서블릿이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니셜라이즈가 될 때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참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어노테이션으로 컨트롤러라고 설정되어 있는 녀석들을 핸들러 매핑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가 컨트롤러로 동작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려면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든 상관은 없는데 뭐라고만 하면 된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붙여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는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 클래스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런 메서드들이 언제 호출될지 매핑을 시키지 않았어요. 매핑을 시키지 않았죠. 그죠? 자, 그럼 매핑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메서드는 언제 호출하겠다. 그게 뭐냐면 request 매핑이에요. request 매핑. request 매핑에는 무엇을 써주냐면 value라고 하는 게 있어요. value. value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보면 뭐 이런 거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설명이 뭐냐면 URL 매핑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value 속성에는 URL 매핑을 넣어주면 된다. 여기 배열 넣으라고 하고 있죠. 배열. 그럼 이렇게 배열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배열이 문자를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문자를 하나만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면 문자를 하나만 써주시고요. 여러 개가 있으면 그때는 배열로 묶어주시면 돼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 자, 메서드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메서드는 request 메서드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에 괄호가 붙어 있죠. 배열이란 뜻이에요. 배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 여러 가지 요청을 처리하는 그런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고 get 방식만 처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할 때는 배열, 하나만 처리할 때는 그냥 하나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메서드.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이 메서드에는 뭐라고 넣으시면 되냐면 request method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request method 점 해보세요. 점. 그러면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주소를 뭐라고 줄 거냐면 아까 제가 뭔가가 없었던 게 있었죠. 그게 뭐였었냐면 샘플 1번. 샘플 1번. 자, 마찬가지로 이 밑에다가도 request 매핑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request 매핑. 그럼 value 여기는 아까 샘플 2라고 했어요. 샘플 2. 메서드 여기도 똑같아요. request method.get 방식.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와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클래스가 등록이 되면 웹서버에 자동으로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웹서버를 한번 재시작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재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클래스가 변경이 수정이 될 때는 그때는 자동으로 서버가 재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로그를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EX1번.
EX 1번부터 보시면 여기 나오죠? 1번, 2번 나오죠?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의 메서드가 호출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샘플 1 클릭해 보세요. 똑같은 사공사기는 해요. 뭐가 달라졌죠? 이번에는 URL에 대한 컨트롤러를 못 찾는 게 아니라 JSP를 못 찾겠다예요. 내용을 잘 보시면 그리고 로그 볼까요? 로그를 보시면 as spring ex 1번 컨트롤러 밑에 있는 샘플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테스트 샘플 1번이 호출이 됐어요. 얘가 호출이 되면서 문자열을 리턴을 했더니 이 문자열 이름으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웹 inf views를 붙였고 뒤쪽에 JSP를 붙여서 파일 이름을 만든 거예요. 여기로 forward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되게 쉽죠? 되게 쉽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웹 inf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파일 이름만 쓰고 확장자 JSP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 만들 때 여기다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얘가 서블릿을 상속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홈 컨트롤러를 보면 홈 컨트롤러에서는 파라미터를 2개를 선언했잖아요. 제가 만드는 메서드에서는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선언 안 했어요. 심지어 밑에 있는 거 볼까요? 밑에 있는 거는 얘를 호출을 한데 얘를 처리할 거래요. 샘플 2라고 하는 요청에 겟방식을 처리를 할 거래요. 파라미터도 없고 리퀘스트 리스폰스도 없고 심지어 리턴 타입도 없어요. 리턴 타입도.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볼까요? 다시 한번 메인 백키 누르면 되죠. 메인에서 샘플 2번 클릭해 보세요. 자, 이번에도 제대로 찾죠? 신기하죠? 네. 리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웹 inf view 붙이고 JSP 붙여서 샘플 2번.jsp 찾으래요. 이제 우리는 샘플 1번.jsp랑 샘플 2번.jsp를 폴더 밑에다가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줄 녀석이. 컨트롤러 클래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샘플 1이면 샘플 1.jsp 샘플 2면 샘플 2.jsp를 스프링 만들 때 만든 그 폴더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MVC가 쭉 하고 구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컨트롤러하고 뷰가 끝나는 거예요. 컨트롤러하고 뷰가. 그 뒤쪽에 백엔드는 우리가 더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만드는 방법이 뭔가를 상속받을 필요도 없고 뭔가를 구현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필요한 대로 만들면 되고 단지 뭐만 붙여주면 된다. 어노테이션만 붙여주면 된다.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네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네들을 매핑시키고 관리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설정들이 이미 여기 끝나 있는 거예요. 프론트 컨트롤러는 모든 URL을 처리하는 프론트 컨트롤러는 디스패처 서블릿이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서블릿.컨텍스트를 사용한다. 서블릿 컨텍스트는 자, 어노테이션 붙어 있으면 나는 사용하겠다. 어노테이션 붙어 있으면 그거는 컨트롤러 클래스라고 매핑시켜서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뷰를 찾겠다. 이렇게 뷰를 찾겠다. 이게 설정이 끝나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2개의 컨트롤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벌써. 샘플 1이라고 하는 요청 처리하는 컨트롤러와 샘플 2라고 하는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JSP만 이제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뷰 컨트롤러 이렇게 그 흘러가는 흐름을 스프링이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JSP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